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배 한 척이 카타르에서 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영하 162도로 얼어붙은 가스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가스가 도착하지 않으면 한국의 발전소 3곳 중 하나가 멈춥니다. 한국 전력의 29%가 이 가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카타르가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LNG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해졌으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LNG라는 단어,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전기요금 인상 뉴스에도 국제정세 뉴스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LNG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도대체 왜 석유가 아니라 가스가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사실 LNG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 심지어 난방까지 전부 천연가스입니다. 한국은 이 가스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세계 3위 LNG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LNG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끊고 LNG를 사재기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도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LNG의 과학적 원리부터 글로벌 시장 구조,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 현실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LNG는 리커파인 내추럴 가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액화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메탄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데 이걸 영하 162도까지 냉각하면 액체로 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축구장 크기의 가스 저장 탱크에 들어있는 가스를 냉장고 하나 크기로 압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LNG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 없이 배로 운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보내려면 생산국과 소비국이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중동에서 인도로 파이프라인을 까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는 파이프라인을 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배에 실어 나르는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LNG 운반선은 공학의 걸작입니다. 길이 약 300m, 축구장 3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입니다. 이 배 안에는 거대한 구형 탱크 4-5개가 들어있습니다. 흔히 LNG 운반선 사진을 보면 배 위에 둥근 공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LNG를 담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영하 162도를 견뎌야 합니다. 일반 철은 이 온도에서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특수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듭니다. 탱크벽은 여러 겹의 단열재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단열은 불가능해서 운반 중 LNG의 약 0.1%가 매일 기화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기화된 가스를 보이로프 가스라고 합니다. 최신 LNG 운반선은 이 보이로프 가스를 버리지 않고 배의 연료로 재활용합니다. LNG로 움직이는 배가 LNG를 운반하는 셈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억 달러, 하나로 약 2,700억 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은 약 700척이 넘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약 70% 이상을 건조합니다. LNG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LNG 운반 기술의 세계 최강국인 셈입니다. LNG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기체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화 또는 재기화라고 합니다. LNG 터미널에서 영하 162도의 액체를 서서히 데워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발전소, 도시가스 배관, 산업시설로 공급됩니다. 여러분 집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꽃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친 천연가스입니다. 그럼 천연가스와 석유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화석연료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40% 적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브릿지 연료, 즉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라고 부릅니다. 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제 글로벌 LNG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LNG 시장을 지배하는 3대 수출국이 있습니다. 카타르, 호주, 그리고 미국입니다. 카타르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입니다. 카타르의 노스필드는 세계 최대의 단일 천연가스전으로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카타르는 이 가스전 하나로 국민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인구가 약 300만 명인 작은 나라가 천연가스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호주는 2010년대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연달아 가동하면서 세계 2위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호주 북서부 해안의 고르곤, 이스톤, 이크시스 등 초대형 LNG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세일가스 혁명을 바탕으로 LNG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세일가스란 세일, 즉 퇴적암층에 갇혀있던 천연가스를 수압파쇄 기술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미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남는 가스를 LNG로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이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LNG 수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LNG 시장의 거래 방식입니다. LNG 거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 계약과 현물 시장입니다. 장기 계약은 보통 15년에서 25년 단위로 맺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맺은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장기 계약의 장점은 가격 안정성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해도 계약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도 비싼 가격에 사야 합니다. 현물 시장, 영어로 스팟마켓은 그때그때 시장 가격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LNG 현물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은 원래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드스트림이라는 해저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화하면서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끊어야 했습니다.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은 폭파되어 물리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럽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LNG입니다. 파이프라인 없이 배로 운반할 수 있으니까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급하게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전 세계에서 LNG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구매자가 시장에 등장한 겁니다. 결과는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의 기준인 JKM 지수가 2021년 초 100만 BTU당 약 8달러에서 2022년 8월에는 7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약 9배 폭등한 겁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LNG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한국전력은 2022년 약 33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LNG 구매 비용이 치솟았는데 전기요금은 충분히 올리지 못해서 발생한 적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LNG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LNG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다음입니다. 연간 약 4,500만 톤 규모의 LNG를 수입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약 300억 달러, 하나로 40조 원이 넘는 돈을 LNG 수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한국 전력 생산의 약 29%가 LNG 발전입니다. 석탄이 약 32%, 원자력이 약 29%, 나머지가 재생에너지와 기타입니다. 그런데 LNG는 발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1,800만 가구에 공급됩니다. 겨울철 난방, 취사, 온수 전부 천연가스입니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한국은 천연가스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가스를 받아들이는 곳이 LNG 인수기지입니다. 한국에는 인천, 평택, 통영, 삼척 4곳에 대규모 LNG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인천기지가 가장 크고 오래됐습니다. 1986년에 완공되어 한국 최초로 LNG를 도입한 곳입니다. 이 기지들에는 거대한 LNG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각각 약 20만 킬로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들이 수십 기 있습니다. 한국의 LNG 총 저장 용량은 약 1,300만 킬로리터입니다. 들어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50일치 소비량에 불과합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폭증하면 이 비축량은 30일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한국의 LNG 수입처를 보면 카타르,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오만 등에서 분산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기존 장기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계약은 이미 만료됐고 새로운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없어도 배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같은 섬나라 혹은 반도 국가에게 핵심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LNG 시장은 카타르, 호주,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LNG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그 여파는 한국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직결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이지만 비축량은 약 50일치에 불과합니다. 카타르와의 장기 계약 만료, 구매 경쟁 심화, 에너지 전환의 지연까지 우리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LNG, 천연가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숨겨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와 한국의 에너지 안보 현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요금 고지서가 아니라 카타르의 가스전, 대서양을 건너는 LNG 운반선, 인천기지의 저장 탱크, 그리고 국제 에너지 외교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와 경제의 핵심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뉴스 속 복잡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지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